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3부의 장정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들이 악화되듯이 척추도 약해지면서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질환에 더욱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는 분들 02-6676-0114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연세바른병원의 이상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는 분들 02-6676-0114번 전화를 주셔서 궁금한 점 말끔하게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바로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물류 쪽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좀 하루 종일 서 있는 경우도 많고 무거운 것을 좀 많이 옮기거든요. 그래서 네. 허리가 좀 많이 아프고 하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도 이제 좀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도 그러시죠. 많아서 네. 저도 디스크가 아닌가 해서 좀 걱정이 돼서요. 네네네. 선생님 아무래도 네, 직업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죠? 많이 좀 영향을 받으실 수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증상이 지금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네, 이제 잠을 잘 때 가끔마다 이게 좀 통증 때문에 깨는 경우도 많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리가 당긴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증상도 있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나 해서. 네. 네. 지금 이제 주무실 때 아마도 이제 허리 통증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가 예. 주무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이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척추 뼈마디에 있는 관절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관절 상태가 역시 이 직업과 관련해서 무리를 하다 보니까 좀 병이 이제 오고 있는 어떤 초기 단계로 볼 수도 있고요. 다리가 당기는 부분은 지금 그 어떤 관절 부분이 신경을 누르거나 염증이 생겨가지고 허리에서 다리까지 지나가는 신경이 병이 생기는 그런 또 초기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어떤 병원에 지금 가서 진단을 받은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좀 일 때문에 시간이 네. 정치가 않아서 네네. 아직 바쁘셔서 네. 약간 그렇죠? 치료를 네.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디스크 초기 증상으로 이제 의심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초기에 받아서 초기에 이 적절한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청자분 좀 짬을 내셔서 빨리 병원을 내원을 하셔서 자세한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한번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희 어머님이 좀 허리 통증으로 좀 몇 년째 좀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네. 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좀 오래 움직이기도 힘들고 좀 자꾸 이렇게 쉬곤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침 맞으면 괜찮긴 했는데, 많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수영이나 이런 걷기 많이 운동 추천해 주셨는데, 좀 수영은 좀 배우기가 힘들고, 걷기를 틈틈이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효과가 없어서, 혹시 좀 치료 방법이 어떻게 있나 궁금해서요. 네, 네. 지금 어머니가 이제 불편하신 건데 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증상이. 네. 네. 네네. 병원에서 치료를 뭐 이렇게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치료 받고 있는데, 이제 네. 걷기나 수영을 좀 많이 권장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운동을 해도 좀 많이 효과가 없어요. 오래 걸으시는 데는 크게 불편하시진 않은가요? 좀 걷기도 많이 불편하고. 네. 걸으실 때 이렇게 구부정해지실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제 디스크 관절통도 있으시고, 네. 이 거동하실 때 생기는 협착증 증상도 좀 이게 만성적으로 있는 상태인데, 병이 아주 심해서 꼼짝마라가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어떤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받지 않고 있다가는 나중에 이제 점점 병이 이제 심해져가지고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 권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본적인 치료들을 이렇게 꾸준히 받았지만은 증상이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 좀 적극적인 수술은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머님께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치료법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방송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자, 중장년층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치료 효과를 좀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우리가 척추 질환의 이제 많은 부분들을 원래는 비수술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죠. 네. 기존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치료를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수술로 가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이제 절제를 해내거나 네. 나사못이라는 어떤 고정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물질로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수술적인 방법들이 100% 이 증상을 해결해 준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후유증도 또 만만치 않고 2차적인 수술이 또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보류를 하면서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을 많이 개발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등으로 효과가 없는 단계에서 바로 이제 수술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효과적인 비수술적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추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질환이 초기 치료가 참 중요한데 척추 질환 같은 경우도 워낙 초기 증상이 좀 경미하기 때문에 좀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 좀 어떤가요? 네, 그 초기의 증상을 이제 무시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병을 키울 수 있는 건 이제 상식이 되겠는데요. 이제 근데 허리는 또 특징이 워낙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미미한 경우가 있어서 또 가벼운 요통, 묵직한 그런 불편함은 병으로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파스 붙이고 끝내는 파스 분들이 붙이고 많죠. 좀 쉬고 그렇죠. 찜질하고 또 이제 뭐 침 치료나 일반적인 또 대증요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급하게 온 통증도 어느 순간엔 또 싹 이제 가라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병이 해결됐다 이렇게 느끼고서 그냥 또 원래 그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이제 병이 점점 진행이 되고 나중에 척추관 협착증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까지 이제 가게 되시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초기에 이 허리 통증을 방치한다면 또 만성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 초기에 이제 치료를 안 하면은 그 어떤 통증 포인트가 주로 염증인데 그 염증이 또아리를 틀고 고착화되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통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관절통 같은 경우에 또 신경 협착 증상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만성적으로 증상이 지속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뻐근한 요통, 좀 앉아있으면 뻐근하고,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또 엉치 통증 이렇게 생기는 경우, 또 좀 걷다 보면은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이런 신경통들,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만성 퇴행성 디스크 어떤 건지 한번 저희가 자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료 보여주시죠. 네. 우리가 이 퇴행성 디스크라고 그러는 부분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렇게 가운데가 하얗게 물기를 함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표시된 부분에 까맣게 변성이 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기가 빠지고 약해진 관절이죠. 그래서 이제 쿠션,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 그 작용이 부족한데 이런 관절들은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퇴행성 디스크는 증상이 없는 분들도 검사를 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간혹 이렇게 무거운 것을 자주 들거나 평상시 어떤 일상생활 그 방식이 상당히 좀 허리 안 좋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을 잘 안 하시거나 비만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디스크가 균열이 오고 만성적으로 통증 포인트가 생기게 되면은 뭐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로는 수술할 병이 아니고 대단치 않고 그냥 운동하라, 물리치료하라 이렇게 얘기를 듣지만은 본인은 상당히 그런 증상들이 만성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그 수액을 싸고 있는 디스크 껍질 부위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 부위에 염증이 이제 또아리를 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만성화되는 디스크도 있지만 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또 어떤 디스크인가요? 네, 그래서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 급성 파열성 디스크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그 까만 디스크가 지금 망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 쪽으로, 그러네요. 하얀 신경 쪽으로 디스크가 주먹처럼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건강한 디스크가 갑자기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대개는 저렇게 만성 퇴행성 디스크가 혹은 자기도 모르고 있던 어떤 퇴행성 디스크, 약해져 있는 디스크가 한순간에 저런 망가지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요. 서서히
뒤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충격, 미끄러짐이라든지 넘어졌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심하게 들다가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관절이 너무 약한 상황에서는 재채기를 한다든지 그냥 가볍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만 가지고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만성과 급성 디스크 설명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발생 원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증상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증상도 좀 차별화될 수가 있는데요. 네. 만성 퇴행성 디스크는 신경 증상보다는 이제 관절 자체, 관절통이 주가 되겠습니다. 양상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 또 허리를 숙일 때 디스크 압박되면서 통증이 더 생길 수가 있고요. 물건을 들 때 또 통증이 오겠죠. 네.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럴 때도 이제 통증을 느끼는 그 자세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그 양상에 따라서 증상이 만성적으로 좀 가는 반면에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증상은 뭐 저리다든지 약간 당긴다든지 그런 미세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급성 파열성 디스크에서는 뭐 이제 한순간에 관절이 망가지면서 신경도 많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꼼짝 마라 상태가 됩니다. 누워서 거동하기도 힘들고 네. 양말을 신기도 힘들고 다리를 이제 반드시 누워서 들어올릴 때 많이 땡기고 네. 이런 게 이제 급성 파열성 디스크의 전형적인 이 증상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상도 다르고 또 발생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아무래도 좀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네. 여기서 만성 퇴행성 디스크건 급성 파열성 디스크건 어쨌든 그 비수술적 치료로,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로 치료를 하다 안 되면은 우리가 또 의사 전문의랑 상담을 해서 수술을 네. 권유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비수술적 방법으로 특징에 맞게끔 치료를 해서 우리가 수술 않고도 급성기를 넘기고 증상을 해결을 해서 또 재활로 갈 수 있는 이 자연 치유의 어떤 과정을 겪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성 퇴행성 디스크에서 보시면은 이 고주파 수액감압술로 디스크 내에 숨어 있는 통증 포인트 사진에서도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추간판 조영술 같은 디스크 내에 통증이 있는 부위를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고주파 수액감압술 방법이 있겠고요. 급성 파열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바로 이제 사진을 보고 진단이 되면 바로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기기들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내시경 하에서 레이저를 사용해서 그 망가진 덩어리를 고체 상태에서 기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압을 시키고 신경의 부담을 줄여주면 급성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급성기를 넘기면은 서서히 또 디스크가 이제 감압이 되면서 흡수가 되면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제 효과적인 비수술적 방법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료법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척추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분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전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네. 한 3년 전에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수술 후에 그런대로 생활은 그냥 잘 해왔는데 네. 조금 무리를 했는지 허리가 이렇게 많이 좀 걷든가 일을 좀 하면 앉아있을 때도 좀 땡기기도 하고 좀 아프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수술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좀 받아야 되나 좀 네. 궁금해서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3년 전에 수술적 치료를 협착증에 대해서 받으셨는데 궁금한 게요. 네. 예. 궁금한 게 이 수술 방법입니다. 지금 그냥 그 협착된 부분을 넓혀드리는 미세현미경 수술로 했는지 아니면은 고정해서 관절을 유압시키는 고정하는 방법을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종의 이제 뼈를 이제 인공뼈를 넣었다고 그렇게 수술을 받은 거예요. 네. 인공뼈도 넣고 그다음에 고정도 하셨겠네요. 그러면은 나사목 고정술. 네. 대개 이제 그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은 고정된 마디에서는 관절 통증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부하가 생기질 않기 때문에 관절을 제거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그 주변의 마디가 많이 쓰게 되고 또 약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협착증이 이어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 관절 자체에서 또 병증이 생겨가지고 관절통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디스크성 통증이죠. 네.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통증이 생기고 허리를 쓰게 되면 허리를 움직이면 숙이거나 이럴 때 생기는 디스크성 통증인데 대개는 그 주변 마디가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역시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디스크 망가짐이라든지 협착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운동 관리를 잘 해서 척추 주변에 지지대를 튼튼하게 하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뭐 허리 주변에 힘줄,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인대 강화 주사 치료 같은 것도 많이 효과적이고요.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상당히 고질적이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인이 되는 디스크에 찾아가서 고주파 수액감압술, 시술적, 비수술적 방법으로 증상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도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치료법들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50대 중반이고요. 네. 작년에 목이 팔이 아파서도 이제 진단을 하니까 팔이 아니고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요. 네네. 신경 주사를 통증 클리닉에서 맞고 지금 1년째 됐는데 이제 좀 그때는 나았는데 지금은 다시 또 팔이 이렇게 저리면서 손가락이 저리고요. 또 한 달 전에 이제 허리가 응치하고 의복지하고 그게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MRI 찍으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이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전방 전이증은 그게 비수술보다는 나사무술을 교정을 하고 뼈가 하나 튀어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방 전이증은 비수술로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알고 싶고요. 네. 요즘은 이제 가까운 병에서 물리치료 허리 쭉 잡아당기다가 하는 거 넣는 거 이것 좀 하고 이제 그게 도움이 되는 건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답변을 바로 주시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데 일단 목에 신경 주사 치료를 해서 조금 효과는 보셨지만은 1년째 또 다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그 주사 치료를 해결이 안 될 때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목에도 우리가 고주파 수액감압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지거나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를 좀 감압해서 증상을 달래줄 수가 있겠고요. 전방전이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허리 뼈와 뼈 마디가 관절이 헐렁해지면서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병증이 계속 진행을 하고 증상이 우리가 비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은 수술이겠지만은 모든 전방전이증 환자분에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도 좀 해결을 하고 병이 더 진행되지 않는 목적으로는 인대 강화 주사 치료로 관절 주변의 힘줄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노력, 본인이 스스로 운동하는 노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신경 유착 박리술이나 그다음에 이제 풍선 확장술 이런 방법으로 전이된 부위에 신경 염증이나 유착을 좀 풀어줘서 또 증상을 많이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비술적으로 증상은 달래고 관리를 하는 그 목적의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또 물리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물리치료는 이제 그 일순간에 어떤 근육을 좀 풀어주거나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어떤 그 심부의 척추 심부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고질적인 염증을 해결해 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궁금한 점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부터는 좀 치료법들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만성 디스크 효과적인 고주파 수액감압술 어떤 시술 원리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디스크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유류인 그 디스크를 싸고 있는 껍질이 균열이 생기거나 손상이 된 부위에 고질적으로 염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세하게 이제 보게 되면은 MRI 상에서 드러나진 않지만은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가느다란 혈관들이 자라 들어와서 통증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고주파 열을 통해 가지고 없애드림으로써 관절 통증, 일상생활 할 때 느끼는 관절 통증을 줄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그 망가진 디스크가 볼록하게 돌출이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 그 압박된 부분을 디스크를 감압함으로써
신경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네. 효과, 그런 두 가지 이제 효과를 보고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고주파 수액감압술 실제 또 시술 장면이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애니메이션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역시 비수술적 치료이기 때문에 절개 없이 국소마취만 가지고 시술이 진행이 됩니다. 예, 무균실에서 우리가 디스크 내에 가느다란 특수 침자를 통해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확인을 하고 그 디스크의 통증 부위, 대개는 이제 섬유린이라는 껍질, 디스크를 싸고 있는 껍질 뒤쪽 부분이 됩니다. 보면 저렇게 빨갛게 망가져서 염증도 생기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부위를 우리가 고주파열을 발생시켜서 플라즈마 효과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디스크 덩어리를 수축, 감압시켜 줌으로써 신경의 압박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네네. 자, 고주파열을 이용해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자, 저희가 실제 시술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유가 좋은 사례 좀 보여주시죠. 네, 이 고주파 수액감압술은 그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서도 많이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47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이 환자분은 평상시 이제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그 독서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인데 책을 읽다가 네, 그렇죠. 자세가 좀 안 좋고 약간 일자 목기도 있고 이런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고 또 왼쪽으로 어깨부터 팔까지 통증이 이제 시작되기 했어요. 근데 이제 밤에는 잠을 자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낮에는 앉아있기가 힘들고 너무 이제 통증은 심한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까맣게 디스크가 좀 밀려 나와서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파열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은 수술을 권유를 받았지만 다른 데서 수술은 원치 않고 이제 와서 우리가 비수술적으로 먼저 그 디스크의 통증 포인트를 가라앉히면서 감압시켜주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목 돌리는 게 편해지고 저림증은 조금 손에 이제 남았지만은 차츰차츰 좋아지는 경과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연 치유로 이렇게 증상을 해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증상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관리를 또 잘 해야죠.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 사진의 단면도입니다. 왼쪽으로 디스크가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많이 좁아져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침자를 통해서 절개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의 시술 시간 동안에 환자분은 치료가 끝나면은 바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절개가 없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이 적은 그런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자, 치료법의 특징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의 특징을 다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증상은 심한데 수술을 하기가 상당히 두려운 경우, 그렇죠? 수술을 않고 디스크 병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마취도 역시 국소 마취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 없이 어떤 마취의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입원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뭐 항생제 주사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치료가 끝나고 효과를 보시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치료는 뭐 몇 회 정도 해야 좀 효과를 네, 볼 수가 시술 있을까요, 그 횟수는 딱 한 번, 1회로 이제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 대신에 어떤 주변의 신경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인대 강화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경과를 보면서 또 시행을 같이 좀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과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어머님? 저기 50대 중반인데. 네네. 저기 목 있는 데서부터 그 허리 쪽으로 다 이래 뻣뻣하게 이래가지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또 팔꿈치에도 이래 물 그치기 고여가지고 빼고 이런 적이 있고요. 또 손마디가 또 이래 뻣뻣하게 이래도 붓고 할 때가 있고 이렇거든요. 네. 손가락도요? 예, 손가락도 어느 날에 또 한 손가락이 뻣뻣하게 부어가지고 이래
오그리기 이래 좀 불편하고 이럴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선생님 바로 상담을 바로 예. 해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또 좀 더 말씀하시고 싶은 네. 게 예, 있으시면.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일상생활 할 때 그 이래 내복 같은 거 입으려고 해도 이래 수그리는 게 좀 이래 불편해가지고 네. 예, 그런 것도 좀 힘들고 이래가지고 네. 이런 이제 치료를 네, 받으면 네. 괜찮아지는가.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팔꿈치랑 손목에 또 손가락, 손마디 이런 데 이제 관절 통증이 있고 관절염이 의심이 되는데요. 이제 목도 같이 불편하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붓기도 하고 이런 영향은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을 때 꼭 뭐 심한 뚜렷한 디스크 탈출증이 아니더라도 퇴행성 디스크만 가지고도 목에서 신경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팔꿈치나 손에도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 팔꿈치나 손목의 구조적인 문제보다 증상을 좀 더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비수술적으로 증상을, 염증을 충분히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경성형술, 목 쪽에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관절통이 있으세요. 뭐 허리를 숙일 때, 뭐 앉아 있을 때, 그 허리 디스크에서 생기는 통증 양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심하면은 고주파 수액감압술을 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운동과 그다음에 인대 강화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네. 아버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네. 그 앉아 있으면 좀 덜하고 네. 걸으면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비수술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어떤 치료를 하셨나요? 등 쪽에 꼬리뼈 쪽으로만 넣어가지고 하는 거. 네, 신경성형술 예. 받으셨는데, 네, 그거 지금 한 3개월은 아예 안 되고 2개월 좀 넘습니다. 2개월이요. 네, 예, 그래 했는데 그건 좀 효과가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인대 강화 주사입니까? 그거를 지금 2번째 맞고 3번째 지금 맞을 그런 됐는데. 네네. 별다른 효과가 없어가지고. 네.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네. 지금 이 허리 통증과 다리 증상과 어느 게 더 이제 불편한 증상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픈 게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리고 또 무슨 전기 감전되는 것처럼 네. 하고. 네. 허리 통증도 있으시고요. 예. 그 앉아 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죠? 앉아 있을 때 허리가 많이 뻐근하다. 앉아있을 때는 조금 별로 그래도 많이 안 아파요. 네.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적은 덜한데. 걸어 다니실 때가 더 불편. 걸으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걸으면 양쪽이 당기고. 네네네. 찌릿찌릿하게 전기 통하는 것처럼 네. 그럴 거예요. 협착증 증상에 더 가까우신데. 계속 아픈 것이 아니고 이쪽이 아팠다 저쪽이 아팠다 그래요.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예, 지금 예. 진단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디스크 뭐나 아니면 협착증이나? 디스크도 약간 있고 협착증. 네, 그렇죠. 예, 네. 이 협착증 디스크 때 지금 이제 증상은 협착증 증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신경성형술 기본적으로 이제 받아보실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 치료를 효과를 못 보셨다 그러면 그 협착된 부위를 효과적으로 유착을 풀고 염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비수술적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협착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사진은 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신경 성형술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풍선 확장술 이제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탈출로 인한 협착증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우리가 좀 기화시켜서 사이즈를 줄이고 감압시킴으로써 협착을 해결하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이 안 되는 협착증에 대해서는 뭐 큰 수술은 아니더라도 우리 간단하게 미세현미경 수술로 근본적으로 더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랑 좀 더 상담을 해보시고 증상을 더 개선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가까운 전문병원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또 다른 치료법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치료법을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급성 파열성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자,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이제 말 자체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막 외라는 공간을 이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꼬리뼈 쪽에서 우리가 가는 관을 통해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보고 레이저로 디스크나 주변에 이제 유착 같은 거를 해결하게 되는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역시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 즉 절개하지 않고 디스크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고 급성기를 넘겨서 자연 치유를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염증, 유착, 통증의 원인을 내시경을 보고 직접 치료를 하기 때문에 증상이 병증이 MRI 사진에서 정밀 검사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들여다보면서 치료하는 장점이 있겠고요. 급성 파열성 디스크뿐만 아니라 재발성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도 디스크가 다시 망가지고 튀어나와서 증상이 올라온 경우에는 또 이제 수술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디스크만 우리가 비수술적으로 찾아가서 감압을 해주면 상당히 증상이 편해지고 또 정상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사목 고정술 같은 큰 수술을 했는데도 남아서 지속되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이런 경우가 많죠. 있어요. 네, 계속 다리가 저리다든지 당긴다든지 또 이 허리 엉치가 이제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유착 수술하고 나서 계속 남아있는 어떤 염증이나 유착을 해결해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MRI로도 보이지 않던 병변을 찾을 수가 있다는 점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자료 화면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제 그 시술하는 장면이고요. 무임실에서 우리가 내시경 카테터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병증 부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느다란 카테터로 찾아가서 그 안에는 또 카테터 안에는 내시경과 레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서 지금 보시면 경막 외 공간인데 지금 지방 조직과 그 다음에 유착 같은 것들을 이제 풀어내면서 디스크를 확인하고 초록색 불빛이 이제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로 디스크를 감압하는 이제 일부 동영상이었습니다. 저 시간은 뭐 한 25분. 짧네요. 30분 내에 이제 끝나게 되겠고요. 큰 절개 없이 작은 구멍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고서 바로 당일이나 다음 날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척추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가 어떻게 가장 아프신가요? 저는 그 허리가요. 일반 그 정형외과 가니까 4번, 5번에 그 협착이 심하다고 하기는 하던데. 땅바닥에 앉았거나 많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를 않아요. 되게 통증이 아파요. 근데 이제 걸어 다닐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1월 6일 빙판에 넘어졌고 고관절 전치함수를 했어요. 3월 10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다리를 좀 절고 많이 뛰어서 통증이 여기저기가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자, 지금 수술을 하셨는데도 좀 힘들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 수술은 고관절 쪽으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허리에도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거동하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 또 자극이 오고 이런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절이 이제 우리가 다 인체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무릎이나 뭐 엉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엉치에 허리 엉치 관절이죠,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허리에 병증이 기존에 있던 병증이 드러나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비수술적으로 수술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비수술적으로 해결을 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증상에 대해서는 뭐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아니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디스크에 의한 협착 같은 경우는 또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한 진단하에 전문가랑 상의해서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고관절로 인한 통증 때문에 지금 많이 더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비수술적으로 좀 더 지지대를 또 튼튼하게 해주고 이렇게 재활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용기를 가지고서 그런 어떤 비수술적인 부분에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네. 네. 어머님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목 경추 부분이 아파서 그런데요. 아, 네. 우측이 너무 아파서 한 5년 동안 좀 아프고 있거든요. 5년이요? 네, 오래되셨네요. 예. 그동안에 어떤 다른 치료는 뭐 받아보신 게 없나요? 적극적인 치료를? 갈 때마다 뭐 저기 엑스레이 찍었는데 별 크게 경추 부분이 좀 좁아졌다고 하고요. 네. 물리치료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적인 치료가 권유되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서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늘을 쳐다봐야 좀 약간 편한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이제, 목 디스크성 통증, 목 관절통이 네. 일단 주를 이루고 있고요. 어깨나 팔로 내려오는 신경통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술할 정도의 증상은 아니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수술 권유는 받지 않으셨고,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신경 성형술 후에 그다음에 목 주변의 인대 힘줄을 튼튼하게 하는 인대 강화 주사 치료 같은 방법을 통해서 증상을 상당히 좀 감소시켜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그냥 단순한 물리치료나 그냥 보존적 치료에만 의존을 했다 그러면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도 좀 더 상담을 해보셔서 계획을 갖고 좀 장기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증상이 5년이나 되셨대요. 너무 오래되셨어요. 네. 그런데 물리치료만 받았다는 사실이 저는 사실 좀 놀랍기도 한데 가까운 전문병원 방문하셔서요.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수술적인 방법들 많이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또 한번 볼게요. 어떤 사례인가요?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나온 지 이제 몇 년이 됐는데 지금 계속 이제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장비들이 발달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도 지금 64세 여자 환자분인데 네. 보시면은 까맣게 디스크가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튀어나와서 그러네요. 거의 하얀 신경 통로가 막혀 있어요. 네네. 아주 중증의 디스크성 협착증이고요. 환자분은 이제 허리 통증보다는 엉치 이하로 신경 통증이 더 심했던 경우고 원래 이제 통증이 있었지만은 급성으로 좀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은 우리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보면은 처음부터 무조건 이제 수술 않고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예, 기존의 방법으로는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임에 분명한데 우리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를 통해서 급성기 통증을 옆에 보시면 10에서 한 3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우리가 꼬리뼈 쪽에서 저 까만 디스크 부위를 찾아가서 레이저 침으로 이 까만 덩어리, 고체 덩어리를 기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감압이 되면은 처음에 이제 급성기 통증을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디스크 내용물들이 조금씩 흡수가 되고 자연 치유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디스크가 감압이 되고 흡수가 되고 뒤쪽에 이제 하얀 신경 통로가 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상도 수술한 것 못지않게 아주 편안하게 해결이 돼서 지금 일상생활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네. 처음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이제 권유를 할 때 인공 디스크 수술, 나사목 고정술 네. 이런 거를 권유받는 경우가 이제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심했던 경우에도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적으로 증상도 해결하고 허리에는 크게 어떤 후유증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또 있나요? 네, 다음 사례는 이 재발성 디스크인데요. 이 환자분은 과거 한 3년 전쯤에 수술을 이미 다른 데서 받았던 분입니다. 네. 받았는데 잘 지내시다가 또 이제 약한 디스크가 또 망가져서 이렇게 까맣게 신경을 이렇게 내려오는 신경을 바짝 아주 심하게 누르고 있어요. 또 급성기 통증을 엉치 통증이 심하게 와서 이제 내원을 했는데 재발성 디스크가 되면 또 역시 똑같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발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고정하는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다른 조직 손상 없이 디스크만 딱 찾아가서 레이저로 감압을 하고 나서는 상당히 신경에 여유가 생겼죠. 디스크가 다 없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까만 그런 고체 덩어리가 좀 희미하게
기화돼서 압력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도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어떤 엉치 통증, 양말도 신기 힘들고 허리를 펴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이런 분이 이제 바로 다음 날 뭐 일상생활도 하고 직장 복귀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 성공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급성 파열성 디스크 그리고 수술 후에 재발했던 분들에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케이스에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급성 파열성 디스크나 재발성 디스크에서 1차적으로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외에도 뭐 경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이라든지 병증이 드러나지 않는 요통이나 다리 쪽에 방사통을 가진 환자분들, 수술을 했지만은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저림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그다음에 전방전이증 환자분에서도 우리가 통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치료 사례가 더 좀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더 볼까요? 네, 지금 이제 또 사례인데요. 디스크가 파열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려와가지고 이분도 상당히 이 디스크 사이즈는 작지만은 아주 급성 통증이 심한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는데 보면 우리 통증 점수가 최대 10이라고 그러면은 8점을 가지고 내원을 하셨어요. 네, 시술하고 나서 7일째 3점까지 줄었고요. 한 달 내에 2점까지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수술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파열성 디스크지만은 충분히 비수술적으로 내시경 레이저 치료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덩어리가 지금 많이 이제 우리가 한 달 지나서 찍은 사진에서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면도인데요.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덩어리가 왼쪽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그런 덩어리가 지금 다 흡수가 돼서 이제 신경이 완전히 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술을 하고 7일에서 한 달 이내에는 환자분들이 좀 호전됐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런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일주일 내에 한 50% 이상이 줄어들면은 조금씩 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계속 이 디스크에 우리가 레이저 구멍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 치유로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예, 목 디스크가 있다고 진단받았는데요. 네. 팔 쪽으로 내려오면서 마비가 되고요. 저림이 심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어깨 죽기 뼈, 날개뼈. 저기 통증이 좀 심한 편이고요. 눕거나 또 이렇게 자세를 약간씩 이렇게 특정 위치로 하면 통증 심했다가 또 이렇게 목을 약간 비틀면 반대쪽으로 비틀면 좀 나아지고 이래요. 아버님 혹시 뭐 치료는 어떤 거를 받아보셨나요? 지금 그 진단받은 병원에서 목 전인 치료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보고 의사분이 그렇게 해보고 전인 치료에서 안 되면 차후로 뭐 수술을 하든가 아니면 감압술을 하든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급성 디스크 단계로 이제 보이고요. 통증이 증상이 생기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의사분께서는 그 사진 MRI 상으로는 오래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본인은 제가 올 4월 달에 4월 달에요. 교통사고를 났거든요. 교통사고 이후에 그 이후로 이제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제가 의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MRI를 한번 찍어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후로 이제 그 MRI 찍고 나서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이렇게 팔이 막 저리거나 이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고 후에 좀 더 심해진 사고가 있었고요. 충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급성 디스크 증상이 생겼는데요. 전형적으로 팔로 내려오는 말씀하시는 증상을 봐서는 디스크 증상이 많네요. 그리고 지금 치료하고 계시듯이 그 기본적인 신경 주사 치료로 몇 회 이제 해보고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뭐 MRI상에 뚜렷하게 디스크 탈출된 부분 때 신경이 눌리고 있다 그러면은 수술을 권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수술을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목 디스크에서는 우리가 수술할 때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고 망가진 부분을 유압을 하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관절을 이제 하나는 못 쓰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관절을 살리면서 증상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증상을 좀 효과적으로 달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의 정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MRI 상의 구조적인 문제도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그래서 뭐 이제 마비가 와 있다든지 네. 힘이 빠져 있다든지 이럴 때는 수술을 좀 더 권유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없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뭐 심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효과적인 다양한 비술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증상을 최대한 자연 치유로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아,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56세 가정주부인데요. 네네. 허리가 수시가 아프고 이런 건 평소 때는 잘 모르겠고요. 많이 앉았으면 좀 뻐근한 건 느끼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제가 걷는 걸 좋아해서 많이 걷는데요. 네.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한 20, 30분 걷는데 한 20분 걸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왼쪽이 그러는데 왼쪽 뭐라 그래야 되나 무릎도 아니고 그 옆에 다리 옆으로요. 네. 옆으로 이렇게 절여서 당기고 그래서 이렇게 쉬었다 가고 이래야 되는 증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앉았다 섰다 옛날에 공기놀이 할 때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저기를 네. 못해요. 아예 그건 아예 잠깐만 앉았다 해서 못 일어나요. 네. 네. 20분밖에 걷지를 못하시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신경성 이제 파행 그래서 걷기에 힘든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일단 협착증을 의심해서 정밀 검사를 MRI 촬영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게 되겠는데요.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으신 적은 없나 봐요, 환자분께서? 네,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중간 가끔 통증이 심할 때는 통증 완화 주사를 한번 맞은 적은 있어요, 한두 번요. 네네. 네. 그래서 증상은 좀 상당히 뭐 이 급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좀 협착증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서서히 좀 온 병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경치료로 증상이 해결될 수도 있고요. 치료 없이도 증상이 가라앉을 수는 있는데 이런 협착증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조기에 본인 상태를 알고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하고 관절이 빨리 노화되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봐서는 진단도 안 받고 어떤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은 정밀 검사를 이제 그 전문병원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가셔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받으시고요. 치료는 신경성형술이라든지 협착증에 대한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이런 치료 방법을 먼저 비수술적으로 효과적으로 받아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네. 네. 어머님 가까운 전문병원 꼭 방문하셔서 지금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만성통증 척추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연세바른병원의 이상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3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 가이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